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1월 기출문제 10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10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제조원가에서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아니죠. 과거에 비해 제조간접원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원가 배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자, 이제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 단일 배부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하다 보면 제품별 원가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부율을 해야만 제조간접원가의 정확한 배부가 될 겁니다. 3번. 과거에도 이런 내용은 알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통합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조 관련된 활동에 대한 원가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컴퓨터 AI 발달. 4번. 활동기준 원가, ABC 원가는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폐기, 즉 종료까지 원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명주기 원가 계산 개념과 결합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2번. 자, 우리 ABC 원가 계산은 간단한데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풀어야 될 겁니다. 계산은 복잡지 않지만 배부하는 게 좀 많죠. 포장, 처리, 절삭, 조립 4개의 작업활동이 있습니다. 자,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는 사전에 정해놨고요. 생산 관련된 자료, 특수형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 자, 특수형 제품의 총 원가가 나오고요. 나누기 생산 개수를 나누면 개당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특수형 제품의 전체 원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800만 원. 직접 노무원가가 400이죠. 400. 자, 이제 우리 ABC 원가에 따라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해야 됩니다. 예정 원가를 사용하고요. 자, 포장. 그 다음에 재료 처리. 세 번째 절삭. 네 번째 조립입니다. 자, 우선 포장은 배부 기준당 300원이고요. 자, 배부 기준은 생산 수량입니다. 생산 수량. 포장 특수형 4,000개. 곱하기 개당 300원이죠. 자, 재료는 부품의 수입니다. 부품의 수. 자, 특수형의 부품의 수 8만 개. 곱하기 자,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 15. 300 그리고 15. 절삭 부품의 수 특수형 8만 개. 자, 개당 부품 수당 20원이고요. 자, 조립 직접 작업 시간입니다. 특수형 4,000시간. 자, 배부 기준당 150이고요. 자, 부품 조립은 직접 작업 시간 4,000시간. 재료 처리와 절삭은 부품의 수 8만 개. 포장은 생산 수량 4,000개. 300, 15, 20, 150. 자, 이거 전체 더하면 총 4,000개에 대한
제조원자본값 배부액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460만원) 산정이 됩니다. 자, 전체 총계를 볼게요. 제조원가. 자, 800 더하기 400 더하기 460 1660만원 산정이 됩니다. 자, 전체 총 제조원가에서 생산 수량 4000개 4,110억원 합니다. 개당 4,150원이 나오죠. 개당 4,150만원. 자, 정답 4번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총 제조원가 구하고요. 생산 수량 나누면 개당, 제품 개당 원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자본가를 활동기준 ABC 원가에 따라 배부하면 포장, 재료, 절삭, 조립 전체 4,000개에 대한 전체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예조원가 해서 전체 제조원가 구하고 생산량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옵니다. 103번입니다. 자, 고저점법 원가 추정. 고저점법 원가 추정. 가장 높은 생산 수량, 가장 낮은 생산 수량, 두 점을 잇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가장 저점, 가장 고점 해서 제조 원가의 함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기억.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된 결과가 되신다. 아니죠. 딱 정해져 있죠. 최저 생산량, 최고 생산량, 그때 원가. 해서 직선 있고 1차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정원가. 고정원가. 기울기가 단위당 변동원가. 자, 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니죠. 간단하죠. 최저 생산량, 최고 생산량. 간단합니다. 디귿. 과거 원가 자료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과거 발생한 원가 자료를 정보로 원값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가장 이 원가를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저, 최고 단순히 선을 잇기 때문에 왜곡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0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4번 CVP 분석. 1번 공원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출액분의 공원이익이죠.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 원가 구조와 관련이 있고요. 변동원가의 비중이 높으면 공원이익률은 낮게 나온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공원이익률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변동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이익률이 나옵니다. 자,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여기가 높으면 분자가 적어지고요. 전체 공원이익률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자, 우리 CVP 분석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명목가치로만 계산합니다. 3번.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는 변한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은 회사 이익이 제로입니다. 자, 이익이 제로면 법인세도 없죠. 세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고려하더라도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CVP 분석하더라도 복수 제품면 매출 배합은 일정한 거로 가정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5번.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 100이고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 100입니다. 공헌이익률은 40%. 0.4가 되고요. 연간 고정원가는 5만 원이다. 단기에 만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옳지 않은 것. 법인세는 없는 거로 고려합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이다. 2번 단위당 공헌이익은 40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 원이다.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된다. 자, 공식 우리 그대로 투입하면 됩니다. 우선 두 개가 있죠.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빼기 FC는 이익이다. 이 식이 하나 있고요. 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도 이익이다. 그래서 이 식이 요거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단위당 변동원가. 자, 우선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해 볼게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0.4. 고정비 5만 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니까 이익이 제로.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수 있겠죠. 12만 5천 원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12만 5천 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목표이익 보겠습니다. 자, 식 하나 미주산 하니까 구할 수 있겠죠.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은 15만 원입니다. 자, 보기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단위당 공헌이익은 자, 우선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해 볼게요. 단위당 변동원가. 자,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FC는 제로이다. 자, 이 식이 있죠. 이 식.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만 5천 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공헌이익률 정보로도 구해야 됩니다. 공헌이익률 정보. 이 식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P분의 공헌이익률이죠. 0.4가 되고요. 자, P가 100이 나옵니다. 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간편할 겁니다. 이 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공헌이익률 0.4. 자, V는 60이 되겠죠. V는 60. 100분의 40은 0.4, 40%. 단위당 공헌이익은 40이다. P 빼기 V가 단위당 공헌이익이니까 40. 정답 3번입니다. 자, 106번. 영업 레버리지가 5일 경우 공헌이익은 얼마인가? 영업 레버리지가 5일 경우 공헌이익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식 그대로 투입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영업 레버리지 5는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영업이익이 20만 원.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따라서 공원이익은 100만 원이 나오죠. 정답 2번이 되고요. 107번. 고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고정예산은 특정 수준의 조업들을 기준으로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1번. 변동예산은 특정 수준 조업도가 아니고 이 조업도가 변동할 때 변동되는 예산을 변동가. 정답 1번입니다. 108번. 책임 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분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원가 중심점은 특정 원가의 발생에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 판매부서, 영업소 등 원가 중심점의 예가 될 수 있다. 아니죠. 판매부서와 영업소는 수익 중심점이 와야 되고요. 원가 중심점은 생산부서. 정답 2번입니다. 3번. 수익 중심점은 매출액에 대한 통제 책임을 지는 중심점으로 최종 산출물인 제품, 서비스의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맞는 편입니다. 4번. 투자 중심점은 투자한 자원의 활용도까지 고려하는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입니다. 맞는 편입니다. 10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09번. 자,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번. 매출 가격 차이와 조업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그대로 식을 투입해 볼게요. 우리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자, 우선 매출 가격 차이와 조업도 차이. AQ 곱하기 AP 빼기 SV. AQ 곱하기 BP 빼기 SV. 우리 원가는 전부 다 표준 원가로 고정시키고 진행합니다. BQ 곱하기 BP 빼기 SV. 하나씩 투입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우선 제품 A, B인데요. 복수 제품입니다. 자, 제품 A. 실제 매출 수량 180, 180. 실제 판매 가격, 단위당 실제 판매 2,200, 2,900. 자, 표준원가, SV. 예산, 단위당 변동가, 1,200, 2,000. 자, 실제 AQ 판매 수량 180, 180. AQ, AP 2,200, 2,900. SV 표준원가 1,200, 2,000. 자, SV는 전부 다 1,200, 2,000, 1,200, 2,000.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진행하는 겁니다. AQ 180. 180. 자, BP 예산 판매 가격 2,000, 3,000. 예산 판매 가격 2,000, 3,000. 자, BQ 200단위, 150단위. 자, BP 2,000, 3,000.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만 제대로 투입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실제 매출 수량 180, 180. 180, 180. BQ 200개, 150개. 자, AP 실제 판매가 2,200, 2,900.
AQ, BP, 예산 판매 가격 2,000, 3,000, 2,000, 3,000, BQ 200, 150 이렇게 해서 투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이제 A 제품, B 제품 따로따로 물었죠. 전체를 다 물으면 되는데 A 따로, B 따로. 우리가 실제 정규 시간에는 AB 전체, AB 전체, AB 전체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를 구했지만 실제 실무에서 우리 문제처럼 A 따로, B 따로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A 따로, B 따로. 그래서 제품 A에 대해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유리한 매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2번, 제품 A의 경우 예산보다 실제 판매가 높았으나 당초 예산 매출 수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조업 차이가 발생한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매출 가격 차이니까 A를 보면 더 크죠? 더 큽니다. AP, BP보다 비교해보면 AP가 더 크죠? 더 큽니다. 따라서 A는 유리한 가격 차이 될 거고요. 자, 가격은 높았으나 우리 수량을 볼게요. 예산보다 실제 판매가 높았으나 당초 예산 매출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조업 차이가 발생한다. 자, 이게 똑같고요. 똑같죠. 근데 수량이 BQ는 200개, AQ는 180개. 따라서 불리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훨씬 더 적게 판매했으니까. 3번, B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 예산을 치지 못하므로 자, B 2,900, 3,000. 자, 여기는 불리하겠죠. 빼면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면 불리한 차이. 왼쪽이 크면 좋으니까 우측이 더 크니까 불리한 차이. 반대로 자, 여기는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가 더 크죠. 150보다 여기가 더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유리한 차이가 나오겠죠. 자, 제품 B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 차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B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가 162,000원. 자, 3,000 빼기 2,000 18만 원 나오고요. 자, 여기 15만 원 나오고요. 자, 전체로 보면 여기는 유리한 차이지만 여기는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유리한 차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총 매출 총 차이는 162,000원 빼기 15만 원 하게 되면 플러스 12,000원 나오니까 유리한 매출 총 차이입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투입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식 이론 내용은 전체로 비교했지만 A 따로 B 따로 A 따로 B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110번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장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 공식 중에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매출 조업 차이를 이렇게. 자, AQ 근데 실제 배합입니다. AM BP 빼기 SV. 자, 이것도 그대로 끌고 와서 BQ 근데 예산 배합
곱하기 BP 빼기 SV. 자, 중간에 식을 하나 만드는데 똑같이 하지만 이것만 바뀌는 거죠. 실제 판매 수량을 예산 배합을 했다면 얼마가 될까?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BM이 하나 들어갑니다. 투입을 해볼게요.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자, 제품 A 예산, 제품 B 실제 결과. 자, 우선 BPSV부터 다 적겠습니다. 자, 제품 A BP 예상 판매 가격 800, 변동원가는 500, 800, 500, 800, 500, 800, 500. 자, 제품 B 600, 400, 600 빼기 400,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뭐 투입 공식대로 그대로 투입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800, 500, 600, 400. 자, 이제 AQ 실제 판매 수량 실제. 자, A 4,950, B 6,050개. 4,950, B 6,050. 자, 예산은 5,000개, 5,000개. (1:1의) 비율입니다. 자, 예산은 1:1의 비율입니다. 1:1의 비율. 근데 실제는 11,000개 팔았는데 4,950대 6,050이죠. 자, 그러면 11,000개를 1:1의 비율로 팔아도 어떻게 될까? 각각 5,500이 됩니다. 자, 11,000개를 5,500, 5,500. 4,950대 6,050을 예산 배합 1:1의 비율로 팔았다면 5,500, 5,500. 자, 각각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5,000원.
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 자, 정답 2번입니다. 55,000원 불리한 차이, 25만원 유리한 차이. 자, 우리 109번, 110번, 109번, 110번. 사실 뭐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다른 문제 다 푸시고요.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109번, 110번을 들어가길 바랍니다. 숫자가 하나만 틀려도 이 계산 과정이 이제 숫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좀 긴장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이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좀 시험장에서 조금의 어떤 혼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마지막으로 푸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111번. 경제적 부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전체 기업 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 증가분을 의미한다. 아니죠. 기업의 고유 활동입니다. 기업의 고유 활동. 정답 2번입니다. 3번. 주주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투자 중심점과 회사 전체의 목표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NPV처럼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 일치성이 있습니다. 자, 112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의사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고려해야 되죠.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도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2번. 매물원가는 비관련 원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고요.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보다 큰 경우 자가 제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혹시 자가 외부 구입하면 기존의 유형자산을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기회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3번.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 자, 113번.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정분 수익, 정분 비용 계산 되겠죠. 정분 수익. 자, 특별 주문을 받게 되면 회사의 수익이 증가됩니다. 제품 3,000개, 단위당 40. 이만큼 수익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개고요. 현재 판매량이 예산 판매량이 15,000개입니다. 3,000개를 주문받더라도 기존 판매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회원가가 없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2만 개, 현재 추정 판매량이 15,000개. 특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기존 제품을 파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기회 수익 없으니까 특별히 고려할 게 없습니다. 자, 빼기 정분 비용. 여기도 이 제작하는 것에 대한 비용만 고려하면 됩니다. 기회원가가 없기 때문에. 자, 3,000개. 우선 변동비는 변화가 됩니다. 변동 제조원가 25. 자, 특별 주문 수락으로 기존 판매 수량, 판매가 영향이 없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화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고정 제조 원자본가, 고정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는 없으니까 자료에 있는 것만 고려합니다. 변동 제조 원가 이것만 변하겠죠. 다른 건 없으니까. 플러스 112만 원. 자, 변동비 3,000개 곱하기 25 플러스 75,000원. 항상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항상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빼서 정분 이익을 구합니다. 12만 원 빼기 7만 5천 원 플러스 4만 5천 원이고요. 자, 우리 특별 주문을 수락하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만 5천 원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 주문을 수락해야 됩니다. 114번. 진보화된 제품을 300단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의 총 원가는 2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제품 단위당 200원에 처분하거나 12,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개전 후 제품 단위당 25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음 중 옳은 것. 자, 여기도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현재 12,000원 추가로 투입하면 250원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250원. 자, 300개. 자, 추가로 12,000원 투입하면 판매 가격이 50원만큼 더 증가되죠. 판매 가격이 200원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250원이니까 50원만큼 증가가 됩니다. (15,000원만큼) 증가되고요. 15,000원.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추가 투입이 12,000원이죠. 따라서 정분 이익입니다. 플러스 3,000원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3,000원만큼 유리하다. 정답 3번입니다. 115번. 손익자료고요. 분석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A사업부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익은 1,700이다. 자, A사업부 한번 폐지해 볼게요. 자, 정분 수익. 자, A사업부를 폐지하면 더 이상 공원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600. 수익의 그 매출액 변동가 한 번에 반영해서 공원이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공원이익이 600만큼 줄 겁니다. 정분 수익. 정분 원래 논리대로 할게요. 자, 폐지하면 매출액이 3,000 줄을 겁니다. 빼기 변동원가도 2,400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회피불능원가, 고정비는 변화가 없으니까 정분 이익입니다. 자, 마이너스 3,000 빼기 마이너스 2,400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600이 되죠. 600이 됩니다. 자, 그럼 A사업을 폐지하면 현재 이익이 마이너스 100인데 마이너스 600이니까 마이너스 600이니까 자, 회사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600만큼 더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됩니다. 정답 1번이죠. 1번입니다. 자, BC사업부를 폐지하면 BC사업부 B를 폐지해 볼게요. 자, 정분 수익. 자, 매출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500.
정분 비용.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500.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회사 정분이익은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전체 이익이 더 마이너스 1,000만큼 더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자, 시사프. 정분 수익. 마이너스 3,500 수익. 자, 정분 비용. 마이너스 2,500, 마이너스 1,200. 자, 그럼 정분 이익은 정분 수익 2,500입니다. 죄송합니다. 2,500, 2,500, 1,200, 2,500, 1,200, 마이너스 1,300이 되죠. 마이너스 1,300. 그럼 현재 지금 회사 이익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현재가 마이너스 100. 근데 둘 다 폐지하면 오히려 이익이 2,300원치 줄어드니까. 2,300원치 줄어드니까. 그러면 폐지하면 마이너스 2,400이 됩니다. 2,400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C를 폐지하면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1,300. 1,900만큼 줄어들죠. 마이너스 2,000이 될 겁니다. 3번도 맞는 편이고요. 자, 116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원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원을 채택하게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원의 순현재가치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플러스가 나오면 선택합니다. 3번.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되나 순현재가치법은 그렇지 않다. 반대가 됐죠. 반대. 순현재가치법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순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모두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117번. 자, 연간 순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초기 설비 투자액은 48만원. 연간 4만원의 농후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자, 현금 유출. 자, 현금 유출은 현재 48만원이고요. 근데 순현금 유입이니까, 연간 순현금 유입이니까 영업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간 48만원. S 빼기 5 곱하기 1 빼기 T 플러스 DT. 자, 순현금 유입액이 48만원. 요걸 말하는 거죠. 농후비가 이만큼 절약되니까 40만원. 40만원. 1 빼기 법인세가 25%. 단일세로 가정했고요. 플러스 감가상각비 48만원인데 잔존가치 6년입니다. 정해법이고요. 잔존가치 없으며 내용연수 6년. 감가비는 8만원. 자, 영업 현금 흐름을 해보겠습니다.
32만 원 나오고요. 영업 순 현금 흐름은 32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졌네요. 자, 여기 40만 원 증감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밑에 40만 원의 노무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러나 유지보수와 교육 훈련으로 인한 추가로 20만 원의 운영 경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S-5가 20만 원의 말입니다. 20만 원. 순 현금 흐름은 결론은 20만 원만큼 매년 줄어드는 거죠. 20만 원만큼.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7만 원입니다. 자, 문제에서 연간 현금 유입을 고렸기 때문에 17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투자액은 고려할 필요 없고요. 감가비 할 때만 고려하고 매년 연간 영업 관련된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즉 세후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세후 영업 현금 흐름 17만 원 2번이 됩니다. 118번 회수기간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회수기간법은 간단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가능하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성 분석보다는 왜냐하면 회수기간 이외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유리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냐. 그런데 단점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게 단점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회수기간 전후 현금 흐름을 파악하여 수익성을 고려한다. 아니죠. 회수기간 전까지만 고려하고 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할 때는 단점이 되지만 회사 유동성 확보, 안정성 평가할 때는 유용한 평가 지표입니다. 자, 119번 대체 가격이고요. A사업부, B사업부. 자, 우리 최대 대체 가격은 공식이 있죠. 지출 가능 원가. 외부 구입 가격. 자, 외부 구입가가 있고요. 얼마죠? 외부 구입 가격은 지금 600입니다. 600. 외부 시장 가격은 600. 일반적으로 외부 시장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인데 지출 가능 원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고려해야 됩니다. 자, 판매 가격 1,150원. 빼기 추가 가공 원가 500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품을 생산함에 우리가 적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출 가능 원가는 650입니다. 650보다 더 주면 생산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작은 거니까 600이 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120번. 목표 원가 계산 절차에 대해 올바르게 나타낸 것. 자, 가치공학 수행.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공학 수행. 잠재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의 개발. C. 목표 가격에서 목표액을 고려하여 목표 원가 산출. D.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 기업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선택한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B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고객 요구에 충족하는 제품 개발인데 고객 인지하는 가치, 가격과 경쟁 기업의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를 먼저 결정합니다. P를 먼저 결정하죠. 자, 그 다음 목표 가격에서 목표액, 우리가 얼마나 이걸 얻을 거지. 그래서 역으로 이제 가격을, 원가를 구하는 거죠. 역으로
이 방법이 목표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가격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목표 가격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거꾸로 원가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 가치공학을 수행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B, D, C, A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5년 1월 지역연관수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